저는 90년대 후반에 법조 출입 기자를 했었습니다. 당시 서울지법과 서울지검, 지금은 이제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검찰청 출입을 했었고, 그 뒤에 정치부 기자를 했고, 또 앵커를 했기 때문에 우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 그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그 위력이 이렇게 막강한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은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비로소 체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그리고 인권법 연구회, 어떤 곳들인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에 6.29 선언, 그리고 88년에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뒤에 대형 노조들이 잇따라 파업을 했고, 또 전교조가 태동을 했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비슷한 시기에 태동한 것이 바로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198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사조직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군대에는 하나회가 있다면은 판사 모임에는 우리법 연구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판사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성을 갖고서 자기 양심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원 내에서 이런 사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권에 개입할 수 있다. 인사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군대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법 연구회의 초대 회장 그리고 2대 회장 모두 바로 그 김명수 전 대법원장입니다. 이 우리법 연구회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뒤입니다. 이 우리법 연구회에서 법무장관이 나옵니다. 강금실 법무장관, 숱한 화제와 논란을 낳았던 인물이죠. 그 전까지 대부분 법무장관은 검사 출신들이 맡았는데 판사 출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이 법무장관에 파격적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박시환 대법관, 김종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요직을 이 우리법 연구회가 차지합니다. 이 판사들 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법 연구회가 세구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가? 아마 그런 생각들 판사들이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좌파 정권 10년이 지나서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좌파들이 위축되고 퇴조하는 양상을 보였고 2010년도에 이 우리법 연구회가 6차 논문집을 내면서 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이 법조계 내부에서 특히 이제 판사들 사이에서 이것이 무슨 비밀 결사냐, 사조직이냐, 해체하라 이런 여론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 같은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정렬 판사 사건입니다. 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각하새끼 짬뽕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속어로 욕설을 SNS에다 썼죠. 그래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 알고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파병에 대해서도 위헌이다 그리고 불법이다 그것을 방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당시에 이정렬 판사가 사표낸 다음에 SNS에다가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썼던 사실도 이번에 또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죠. 어쨌건 이 이정렬 판사 사건으로 여론이 나빠지면서 이 우리법 연구회는 수면 아래로 들어갑니다. 2017년에 논문집을 마지막으로 낸 뒤에 2018년에 공식 해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우리법 연구회가 사실상의 해체 수순을 밟는 2011년 이 비슷한 시기에 새로운 단체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국제인권법 연구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초대 회장이 바로 김명수, 그리고 창립 멤버가 31명인데 10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우리법 연구회의 실질적인 후신이 국제인권법 연구회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숨죽이고 있었던 이들이 2017년 이른바 촛불이 타오르고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면서 다시 수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상징적 장면이 한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다가 재판은 곧 정치다라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는 그 바로 장면입니다. 우리법 인권법 연구회 회장 김명수가 대법원장에 지명된 직후에 오현석 판사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재판과 정치, 법관의 독립, 이 제목인데요. 판사들도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 재판은 곧 정치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때 이들이 아나무인이고 자신만만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노골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을 요직에 중용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 8월 법무부의 요직인 법무실장에 법무부의 주요 간부들은 원래 검찰 출신들이 맡았습니다. 건국 이래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판사 출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이용구를 법무부 법무실장에 등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용구는 2020년 12월에는 법무차관에 기용됩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것이죠. 검찰을 개혁하려면은 검사들이 아니라 판사, 특히 이제 우리법 연구의 판사들을 이 요직들에 꽂아 넣어야 된다라고 봤었던 것입니다. 이 이용구란 사람은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차관 취임하기 직전에 택시를 탔다가 택시 운전사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고 이런 사실이 나중에 뒤늦게 밝혀져서 이것이 재판까지 갔고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최종 판결까지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에 역시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문형배 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10월에는 역시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 출신 한동수를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합니다. 이 한동수란 사람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자기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징계에 앞장섰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후임으로 역시 우리법 연구회 출신 박범계를 법무장관에 임명을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법 연구의 전성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이 우리법 연구회가 얼마나 맹활약을 했는지 한 사람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규태 판사, 아마 이름이 기억나실 겁니다.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선거법에 강행규정 두고 있는 선거법 사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판사입니다. 무려 16개월 동안 1심 재판을 끌다가 총선 직전에 갑자기 사표를 내버립니다. 결국 이 사건은 총선 전에 그래서 선고가 되지 못했죠. 이재명의 민주당이 총선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우리법 연구회 출신 강규태 판사입니다. 그리고 김미리 판사,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우리 민주주의 전체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공판 준비 기일, 준비하는 데만 15개월을 들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1심 선고까지 무려 46개월이 걸렸습니다. 202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진영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등등 사실이지만 토론회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할 수 없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원심을 깨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극적으로 살려준 사건, 이때도 김명수, 노정희 두 명의 대법관의 무죄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모두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이 노정희 판사는 나중에 선거관리위원장이 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재직할 때 그 유명한 소쿠리 투표함 사태가 일어났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후신으로 보이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2011년 8월에 설립됐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31명 중에 10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 1대 회장, 2대 회장은 모두 역시 김명수입니다. 창립 멤버들이 아름아름으로 후배들, 특히 젊은 판사들을 불러내서 식사하자, 운동하자라고 하면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독서 모임, 등산 모임 이런 걸 만들면서 계속해서 세를 불렸습니다. 그 결과 2011년에 116명, 2015년에는 417명으로 크게 늘어났고요. 지금은 48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그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보수 성향의 대법원장이죠. 그러자 이들이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라면서 그 설문조사를 돌리려고 합니다.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여기에 제동을 걸었고요. 그러자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이 주축이 돼 있는 법관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블랙리스트가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법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이 아니다, 블랙리스트 그런 것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들은 단식농성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재조사하라고 요구했고, 나중에 결국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한 뒤에 이 사건을 조사했고 이것이 블랙리스트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재판까지 가서 수많은 판사들을 법정에 세웠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된 뒤에 이 인권법 연구에 약진하기 시작합니다.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행정법원장, 그리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이들이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서울 고법판사, 워낙 그 요직이니까 저마다 가고 싶어 해서 경쟁률이 10대1 정도인데 모두 8명의 서울 고법판사 중에 4명을 이 인권법연구회가 차지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97명 중에 33명, 34%가 인권법연구회. 대법원 법원행정처, 이 법원행정처는 인사예산총괄하는 아주 핵심적인 조직이죠. 여기에 12명 중에 5명이 인권법연구회. 법원장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전국의 지원장 41명 가운데 10명이 인권법연구회. 실제 숫자는 전체 판사의 14% 정도인데 이렇게 요직에 엄청난 비율을 이들이 독점을 하고 자기들의 카르텔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김명수 대법원장 6년 그 동안에 판사 조직에 전국의 법원에 놀랄 만큼의 영향력과 인사를 장악을 하면서 엄청난 조직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탄핵 사태, 이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법연구회와 인권법연구회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헌법재판소, 잘 아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법 회장 출신 문형배, 현재 헌법재판관이고요.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역시 우리법연구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 인권법연구회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민주당이 추천했죠. 역시 우리법연구회입니다. 이번에 공수처의 영장을 발부를 해주면서 주목을 받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여기에 법원장 바로 직전까지 그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이었고요.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현재 서울 서부지법의 부장판사입니다. 그리고 실제 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영장전담판사,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공수처장 역시 판사 출신이죠. 오동훈 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군사작전 벌이듯 체포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했었던 최장우 공수처 검사. 이 사람은 법무법인 LKB 출신, 변호사 출신인데요. 이 LKB는 이광범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그 법무법인입니다. 이 LKB라는 법무법인은 조국, 김경수 등등의 이 변론을 다 도맡았었던 바로 그 사람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김명수 그리고 노정희 대법관 등이 주도해서 무죄 판결을 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이 사건에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었던 법무법인도 바로 이 이광범의 LKB입니다. 저는 이 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된 판사들이 모두 다 편향된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법 1심 사건 징역형을 선고한 한성진 판사도 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가입은 했지만 활동은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이 인권법연구회 그리고 그 앞에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특정한 이념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런 판결들을 내리는데 서로 격려하고 고무하고 또 서로가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 지금까지 드러난 사례로 볼 때 매우 높다.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들이 득세를 해서 아예 이권 카르텔이 돼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우리나라의 사법계를 장악해가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대로 좋은가? 이들의 판결을 믿을 수 있는가?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심각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